네, 안녕하세요. 닥터나로 영양토크 진행을 맡고 있는 대표원장 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건강한 식재료와 함께 건강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당나루 한방병원 영양사 김혜경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 볼 주제는 어떤 걸까요, 선생님? 매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질 수 있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일 먹으면은 몸이 가벼워지는 식재료. 뭔가 이 다이어트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건가요? 바로 우엉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있는 이 갈색 이 친구 말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우엉입니다. 저희가 뭐 밑반찬으로도 많이 해먹는 이 우엉. 과연 이제 우엉에 어떤 효능이 있길래 몸이 가벼워지는 걸까요? 우엉에 함유된 식이섬유 가운데 이눌린이라는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뇨작용에도 효과가 있으며 체내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엉의 껍질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포닌을 섭취하는 경우 혈액 속 콜레스테롤 및 지방과 만나 배출을 도와주게 되며 콜레스테롤 흡수 및 저해 촉진을 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걸 방지해 혈당의 안정적인 유지를 도와 인슐린 분비가 조절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위와 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이동하여 장내 유해한 물질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능력이 있으며 변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자주 먹는 이 우엉에 이렇게나 많은 효능이 있는지는 저도 사실 몰랐는데요. 제가 이쯤에서 우엉의 효능에 관한 연구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2021년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논문이고요. 우엉과 대사증후군과의 관계를 밝혀낸 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대사증후군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사증후군은 하나의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 비만 등의 위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이 상태를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사증후군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최대 4배까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이 많다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증후군 환자분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도 이 높은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주변에 우리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대사증후군인 환자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든 거죠.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논문에서는 72세 이상의 24명의 환자분들 대상으로 16주간 이루어졌는데요. 운동하는 군과 우엉뿌리 추출물 섭취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군과 대조군을 비교해서 이분들의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 수치, 그리고 복부 비만 등을 이제 비교한 논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운동군과 우엉뿌리 추출물 섭취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한 군 모두에서 복부 비만율과 복부 둘레 수치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 수치들이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표본이 조금 적은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우엉이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과 같은 대사증후군 증상을 개선을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이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반찬으로 해 먹어도 맛있고 영양소도 풍부한 이 우엉, 우리가 좋은 우엉을 고를 때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우엉을 고르기 위해서는 먼저 우엉의 뿌리를 만졌을 때 촉촉하게 수분이 느껴지는 것이 좋은 우엉이고, 우엉에 묻은 흙이 젖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껍질에는 상처가 없고 매끈하며 껍질의 두께가 얇고 밝은 갈색을 띠는 것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의 색이 어둡고 검은 것은 껍질이 두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매를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줄기는 전체적으로 두께 차이 없이 곧게 뻗어 있는 것이 좋으며 잔뿌리나 혹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엉을 잡고 구부렸을 때 부드럽게 휘는 것이 좋습니다. 우엉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 냉장 보관이 가능한 정도의
길이로 절단 후 혹을 제거하지 않고 신문이나 랩으로 싸 밀봉 후 섭씨 5도 전후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 그렇군요. 제가 볼 때는 이 우엉이 다 비슷한 우엉 같은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좋은 우엉과 그렇지 않은 우엉이 있다는 거군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고 해도 기왕이면 좀 신선한 거를 드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이 우엉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엉의 제철은 1월에서 3월이 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우엉은 뿌리가 굵고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풍부해 특유의 향이 강해집니다. 이때 우엉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엉의 경우 시간대 상관없이 섭취를 하셔도 무방하지만 우엉에 함유된 식이섬유의 경우 공복에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늦은 저녁에 섭취를 하시는 경우는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엉은 식사 중이나 식사 후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우엉에도 이렇게 섭취하면 좋은 시기와 시간이 따로 있는 거군요. 저도 새롭게 한 사실이네요. 선생님, 저희는 우엉 어렸을 때 이렇게 조림 같은 거 해가지고 밑반찬으로도 많이 해 먹었는데, 우엉은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엉은 육류와 궁합이 가장 좋은데 산성식품인 육류를 중화시켜 우엉의 특유의 향과 육고기의 잡내를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요리하거나 차로 우려 먹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엉을 껍질째로 먹기 위해서는 세척이 필요한데, 이때 쌀뜨물 물에 담궈 세척을 할 경우 우엉의 아린 맛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엉이 고기랑도 궁합이 잘 맞다는 거군요. 네, 저도 다음번에 고기 먹을 때 우엉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우엉이 이렇게 좋은 건 알겠어요. 그런데 혹시나 이 우엉을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엉을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먼저 우엉은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로 과하게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이 민감한 사람의 경우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적정량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엉에는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엉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에서 100g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엉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알러지가 있는 경우 섭취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여러 가지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우엉 섭취를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매일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는 음식 우엉에 관해서 좋은 우엉을 고르는 법, 그리고 효능, 조리법과 또 주의사항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선생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저희 김혜경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엉은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먹고 지금도 많이 먹는 식재료인데, 저도 이 우엉이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식재료지만 특히나 우리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과 같이 이런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더욱이 좋은 우리 식재료 우엉, 건강하게 드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닥터나로 영양토크 진행을 맡은 대표원장 양승구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좋은 식재료와 함께 건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시간 내서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